Recording in progress. 그대들이 보고 있는 파트들이 사실 여러분, 사실 제가 그 추가 숙제로 드린 게 사실 고3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근데 고3 문제니까 어려운 거 맞잖아. 그치? 근데 너 어차피 고3 되잖아. 그쵸? 내년에 네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이 문제들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푸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워서 죽겠네, 힘들겠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얘들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 모든 그 수능 관련 문제들을 풀 때에는 기본적으로 너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 친구들아. 그럼 너 주제부터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 주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왜 듣기 할 때도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내가 야 이런 표현은 제한이고 뭐 why don't you로 얘기하면 제한이고 you should로 말하면은 사실 주장이니까 여기가 주제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든 아니면 내가 글을 쓰는 거든 읽는 거든 다 똑같아. 읽기던 듣기던 아이고 읽기던 뭐냐? 읽기던 듣기던 모두 똑같은 거예요. 말하는 표현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하냐면 그 정해진 표현이 있으면 땡큐. 그치?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제를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되시면 바로 가져가시면 되고 아, 없어요. 그러면은 읽어야지 열심히. 그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찾는 것들을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글을 이해를 할 때에서 내가 주제를 찾아 얘들아 정해진 표현을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주에 정해진 표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네가 알아야 돼. 그치? 자, 지문의 어떤 흐름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 자, 지문의 방식을 너가 생각을 해봐. 자, 주제를 찾는 게 가장 좋은데 주제를 찾기 위해서 너가 지문의 어떤 흐름의 설명 방식들을 알아야 돼. 자, 지문의 설명 방식을 크게 네 가지 정리하는 거야, 친구들아. 적어봐. 첫 번째, 일단은 보통 별일 없으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어,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어쨌든 비교 대조. 많이 쓰죠. 자, 비교 대조를 한다거나, 또는 얘들아, 인과관계라는 말 쓰죠. 그치? 인과관계.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예시를 많이 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이라고 얘기해서 그 예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얘기하는 뭐 역적 관계. 그치? 이런 것들. 그래서 얘들아 지문의 방식은 크게 네 가지밖에 없어. 딱 이렇게만 적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고 여기에서 이 중에서 예시를 말하는 경우는 얘들아 예시를 말하면 자연스럽게 너는 예시는 구체화야. 구체화를 가지고 주제를 찾을 순 없어. 예시를 통해서 너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일반화를 꺼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일반화 부분이 바로 뭐다? 주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역점에서는 뭐가 주제겠어요? 뒤에 있는 얘기가,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 주제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밑줄을 선생님이 예를 들면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볼게. 일반화 부분이 주제고, 여기는 여기가 주제고, 그다음에 인과관계에서는 원인이 보통 주제야, 결과가 주제야. 결과가 주제니까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주제겠지. 근데 비교대조는 어떨까?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는 어디에서 중점을 두는지는 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비교 대조라는 건 크게 뭐로 나눌 수가 있어, 너가. 글을 읽을 때. A를 얘기하는구나, B를 얘기하구나. 그치, 이거 알 수 있지. 그래서 A하고 B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구나. 너가 그 중점을 두는 표현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수능 지문을 너가 좀 빠르게 정확하게 읽고 싶어? 그럼 얘들아 사실 뭐냐면 첫 번째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사실 의식하시는 게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의식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설명 방식을 조금 더 의식해 보세요. 자,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되게 자주 나오는 기출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 근데 garbage in, garbage out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한 쭈구미를 얘기하면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걸 먼저 읽어요. 읽으면 뭐하니? 그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그쵸? 얘들아, 읽어도 소용없어. 근데 오늘 글은 사실 읽는 게 좋다. 읽는 게. 왜요? 이게 누가 말했는지 혹시 알겠어? 이 말 누가 말했어?
맞아. 세일즈 피플이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세일즈 피플, 영업사원들이 얘기한 거야. 그치? 영업사원들이 갈비지가 들어가면 갈비지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얘기했지.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영업사원이겠지? 영업사원이 delight in telling you. 너한테 얘기하면서 되게 기뻐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기뻐한다는 얘기야. 너한테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거가 뭐야? 그거가 뭐야? 갈비지가 들어가면 갈비지가 나와요. 라고 하는 게 이시잖아.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거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야? 셀즈 피플.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그거 뭐라는 거야? 그거 바로 뭐 때문이야? This dumb process. 그치? dumb이 무슨 뜻이야?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이러한 프로세스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 얘들아, 누가 봐도 노랭이가 그러니까 garbage in, garbage out이 좋은 말인 것 같아, 나쁜 말인 것 같아? 나쁜 말인 거지, 그치? 나쁜 말을 얘기했는데 그 나쁜 말을 어떻게 알았어, 내가? 프라블럼이란 단어를 써서 안 거야. 그치? 그거 우리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건 확실히 맞아. 근데 그 잘못은 누구 때문인 거야? 이 프로세스 때문인 거예요. 너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프로세스를 내가 지금 이 덤 프로세스를 내가 뭔가를 설명하는 말들을 내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 그치? 자, 갈비지가 들어가면 갈비지가 나와. 근데 얘들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뭔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뭔가 찾을 수가 있을까? 어렵겠지? 그치? 여기서는 그런 속담 얘기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가보자. 첫 번째 문장. 별일 없으면 서진아, 여기서부터 잘 들어.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네가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거 많이 봐야 돼.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되게 중요한 단서가 떴는데, 얘들아, 별일 없으면 첫 번째 문장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가 어쨌든 단초예요. 그러니까 마중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주제를 말하던 말하지 않던 이 부분에서 너가 잘 이해를 하면 뒷얘기가 잘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아. 자, 뭐냐면 오늘은 많은 회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confusion돼. 얘들아, confusion가 무슨 뜻이야? 헷갈리다, 혼동하다, 라는 뜻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혼동하는 거야? 뭐하고 뭐를 혼동한대? 활동과 결과를 혼동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활동과 결과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혼동한다라고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쓰자. 구분을 못한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활동과 결과를 너 구분 못해. 자, 누가요? 많은 회사들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회사들이 활동과 결과를 구분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회사들은 원래 뭐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 사람은. 활동과 결과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보통요. 누가 인과관계에서 누가 결과예요? 인과관계에서 과가 누구예요? 얘죠. 그러면은 뭘 통해서 제가 결과가 와요? 활동을 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자, 근데 회사에서 이러한 활동과 결과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대. 그치? 자, 대부분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그렇대. 자, 그래서 얼마나 친절해. 자, 뭐라고 그랬어?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결과 따라서 as a consequence 무슨 말이야? 따라서 결과적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얘들아 나오잖아. 구분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니? 바로 이 회사들이 make a mistake 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미스테이크를 하는지 알아야겠지. 얘들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명사 다음에 오브가 나오잖아요. 오브는 뭐뭐의라는 뜻으로 쓰는데, 자,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할 때 실수한다고 그랬지. 실수인데 어떤 실수냐면요. 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 오브 뒷얘기가 사실 뭐라는 거야? 앞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하는 본격 단계인 거야. 그치? 그래서 그냥 그 정도 느낌으로 봐. 는 이라고 생각하고 가. 실수가 뭐냐면 들어봐. 뭐래? 디자이닝 어 프로세스에 한대요.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한 말 아니야? 내가 아까 좀 전에 dumb process란 말 썼잖아. 그 dumb process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근데 뭐래? 바로 과정을 디자인하는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야. 어떤 과정인지 그러니까 잘 들어야겠다. 자, 어떤 과정이냐면 that set out milestone in the form of activities라고 얘기했지. 얘들아, 무슨 말이야? 마일스톤을 알고 있으면 참 좋은데, 뭐, 주춧돌이란 말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 모른다 치면, 얘들아, 핵심은 뭐야? 활동의 형태에 있어서 마일스톤을 세팅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핵심은 결과야, 활동이야.
활동이라는 거지. 활동이라는 형태에서 내가 세팅을 하는 과정을 디자이닝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한다고? 바로 결과와 활동을 구분을 못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실수가 바로 무엇이냐면 활동에 대해서 뭔가 세트를 둔다는 거예요. 중점을 둔다는 느낌인 거잖아. 그리고 그 활동은 자 뒤에서 대절이하가 꾸며주는데 must be carried out during the sales cycle. 자 그러니까 판매 순환에 있어서 그치 영업이라고 하자. 그치 세일즈 사이클이라고 하니까 그냥 판매라고 합시다. 영업이라고 합시다. 영업을 하는 동안 일어나야 되는 일들을 얘기한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실수를 한다고? 영업 활동을 내가 중점을 두는 그런 프로세스를 디자이닝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활동과 결과를 헷갈린다고 그랬지.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활동에 내가 지금 활동 쪽에 지금 활동이라는 그 형태에 뭐 한다는 거야? 마일스톤을 두는 거야. 중심을 그쪽에 둔다는 얘기인 거야. 얘들아, 스톤은 돌이잖아. 그러니까 활동에다가 돌을 갖다 주는 거야. 그치? 돌을 주면서 그러니까 원래 마일스톤이라는 게 뭐 이정표라는 의미도 있고. 내가 마일스톤이 뭐냐면은,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너네 고속도로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돌에다가 뭐 10, 50,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지나가면서. 그게 뭐냐면요. 이 도로 지나가면서 여기가 뭐 10m 지났어. 20m 지났어. 30m 지났어. 그거 표현해 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내비가 있으니까 그게 잘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 그럼 내가 어디만큼 왔는지 알아 몰라. 잘 모르지. 뭐 남은 키로가 5km라는데 5km가 얼만큼 되는지 느낌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돌에다가 몇 마일 남았어요. 몇 마일이 지났어요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킬로미터인데, 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마일을 쓰잖아. 그래서 그 마일을 기록한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정표라고 표현을 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별말 아니야. 쓸데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근데 뭐라는 거야? 결국은 이 활동이라는 것의 형태에 있어서 이정표를 둔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준다는 얘기인 거잖아. 다른 말로 하면. 그치? 자, 여기까지 이제 왔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활동과 결과를 구별을 잘 못했는데 사람들이 실수를 해. 자, 회사들이 실수하는데 어떤 실수를 한다고? 영업 활동에 중점을 두는 실수를 한다는 거야. 자, 이제부터 이제 그걸 네가 이해했잖아. 그럼 그다음부터는 더 쉬워. 자, 이제 영업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영업맨들이 나온 거야. 영업사원들은 말이죠. 천재야. 천재성을 갖고 있어. 어떤 데 천재성을 갖고 있는지 들어볼래? Doing what compensate? compensate 무슨 뜻이야? compensate 무슨 뜻이야? 보상하다야. 근데 뭐냐면 지금 보상이 되어지는 것을 하는 것에 천재성이 있어. 이해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보상받는 거에 대해서만 일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런 천재성이 있으니까 난 보상받는 거에 대해서만 할 거야. 자, 근데 오늘 진짜 좋은 단어 뜬 거 알지? rather than. 얘들아, rather than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적어. 자, 재용아, 적으셔야 돼요. A rather than B야. 얘들아, 우리 이거 해석 어떻게 해? 그렇지. B보다는 오히려 A라는 얘기지. 그러면 너 중점이 어디로 가는 거야? A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비교와 대조해서 A rather than B 쓰면은 너 뭐 보라는 얘기인 거야? A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 잘 보라고.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야? 세일즈 피플들은 뭘 더 선호한대? 뭘 더 좋아한대? 바로 내가 받을 거에 대해서 천재성을 갖는데 뭐보다? effective한 게 아니라. effective 무슨 뜻? 그래, 효과. 그러니까 효과가 좋은 활동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게 많은 활동에 더 주력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 봐봐. If you work process, 나오지, 얘들아. 그래서, 당신의 프로세스.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영업사원이겠어요? 아니면은 회사겠어요, 당신은? 회사 사람이겠어요? 회사에, 그러니까, 짱이에요? 아니면 영업사원이에요?
사장님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왜냐면 프로세스를 아까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회사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실수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프로세스니까 네가 프로세스를 만든 거예요. 네가 회사 사람, 회사 짱이에요. 사장님이라고 합시다. 자, 사장님 당신이 만든 그 프로세스가 만약에 활동이에요. 자, 활동을 갖고 있어요. 어떤 활동? 자, 제안서를 제출한다. 거나 또는 make a cold call이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차가운 전화를 건다는 건데 차가운 전화는 뭐냐면 사람들이 전화 받자마자 끊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전화? 스팸 전화. 너네 텔레마케팅 하잖아. 그치?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SK텔레콤인데요. 그러면 끊잖아요. 그치? 차가운 전화. 그치? 그러니까 냉담한 전화. 상대방이 냉담하게 되는 그런 전화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권유 전화를 얘기하는 거야. 되게 쓰잘데기 없는 말이지? 자, 근데 뭐냐면 이게 뭐라고? 활동이야. 그런 활동들을 과정을 네가 포함을 하고 있어. 그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then 체크. 그렇다면, that's just what your people will do. 자, 뭐예요? 아니, 너 회사에서 이런 활동을 포함하라고 과정에 썼어요. 그치? 그러면, 당연히, 당신네 회사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야? 그것을 하겠죠. 이해되셨죠? 그치? 하게 될 것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화 걸고, 제안서 보내고, 이런 거요. 되셨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왜요? 제가 프로세스에 활동을 하라고 적어놨으니까요. 이해됐어요? 자, 그랬더니 no matter, 얘들아, no matter that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matter를 보자. 그렇지. matter라는 말 자체가 원래 중요하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대절리아는 중요하지 no 않아요. 노매터에 대해서는 얘들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 거야. 이건 꼭 알아둬. 자,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 한번 들어볼까? 전화가 비투용법인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비투용법 아니다. 미안해. 전화가 갔던 거지. 자, 누구를? 잘못된 커스터머한테 갔는지, 아니면 어디에도 도착하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전화를 건 게 중요한 거지. wrong 커스터머한테 가던 전화 받는 사람이 없던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영업사원이잖아. 또 오늘 전화 몇 통 걸었어? 활동 물어볼 거 아니야. 사장님 저 오늘 10통 걸었어요. 응, 잘했어. 너의 할 일을 했구나. 이해됐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치? 이해됐어? 성과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전화를 거는 게 활동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 그걸 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문제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 제안서가 제출이 안 됐어요. 적절한 시기에. 그쵸? 뭐하는? 구매하는 어떤 결정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제출이 되지 않아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아요. 제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때 안 내도 되고 어쨌든 그냥 아무 때나 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서미터 프로포절 하라고 했으니까. 좀 그것만 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어디 집중하는 거예요? 활동에만 집중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잖아, 얘들아. 얼마나 친절해. 그 과정이 ask for, 요청을 한 거예요. 얘들아, ask for 한다는 건 요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청했죠? 뭘 요청했어요? 활동을 요청을 해서 그 활동이 was what일까? 그것이 얻게 된 것이 바로 그 활동이라고요. 이해됐어?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 활동이 얻게 된 것이 바로 활동인 거야. 별말 아니야, 얘들아. 되게 이걸 어렵게 해석하지 마. 그냥 활동이 그거당 이거야. 그치? 끝. 자, 그러니까 얘들아, 활동을 요구해서 활동을 했을 뿐이에요. 끝. 됐어? 그래서 세일즈 피플들은 한 거예요. 뭘 했어요? What was asked for? 본인이 요청을 받은 것을 했을 뿐이에요. 활동을 요청하셔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끝. 됐습니까? 계속 같은 얘기 무한반복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쓰레기가 나오지. 라고 이 사람들이 사실 나한테 비웃듯이 말한 거예요. 그쵸? 왜요? 그거 지 잘못 아니잖아요. 당신이 프로세스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활동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done 프로세스 바로 뭐 활동하라고 해서 저 활동만 했을 뿐이에요. 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뭐야? 결과가 들어가면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치? 그 프로세스에 그걸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뭐야?
활동만 하니까 진짜 활동만 나온 거야. 이해됐어? 자, 뭐예요? 쓸데없는 일을 했잖아요. 그치? 잘못 집중을 시킨 거죠? 잘못 집중시켰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효과적이지 못한 활동만 했을 뿐인 거죠. 그치? 자, 이렇게 얘기한 거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활동에 집중을 한 프로세스는 자, 엔더 바이엔지 무슨 뜻이야?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얘들아, 이거는 엔더 바이엔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 해석은 꼭 아셔야 돼요. 자, 무엇 하게 된다? ineffective 하게 되는 거예요. 효과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활동에만 집중하면 결국 뭐다? 바로 효과적이지 못해요. 이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앞에서 셀즈 피플 막 이런 거 나온다. 어쨌든 뭐가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지. 이 느낌을 여러분들 보시니까 약간 이제 1번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왜냐면 seeking results 앞에 result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results를 찾게 되면 바로 뭐다? compensation은 애들 아까 얘기했잖아. 보상하다라는 뜻이었잖아. 여기서 compensation이니까 명사로서 보상이 그 퀄리티의 열쇠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저도 잘. 그러니까 있는 말을 그냥 쓴 거예요. 리절트 썼죠? 컴pensate드 썼죠? 그치? 그래서 약간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네가 활동에 집중시키면 그냥 활동만 한 거야. 결과는 안 나와.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야? 활동이 효과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끝? 됐어? 응. 처음에 음.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액티비티를 그냥 마이너스로 잡고 그냥 쭉 갔어야 되는 거고. 그쵸. 여기서는 계속, 이제 왜냐면, 왜 액티비티를 마이너스로 잡아야 실수라고 되냐면, 실수라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보셔야 되죠. 자, 그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자, 정돈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자, 2번에 보면, 케이지 모델이야. 얘들아, 케이지가 우리지, 우리. 우리 모델이지. 그 우리 모델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뭐 하시면 된다고요? 결국은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런 말이 있어. 자, 봐봐. 글을 읽을 때 시제의 표현이 있어. 시제 표현이 달라지는 걸 잘 찾아. 시제 표현이 달라지는 그 순간을 찾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지금 시작을 봐봐. 내가 처음에 지금 일단 오늘 투어리즘 계속 얘기할 거야. 근데 투어리즘이 어땠대요? was였어요. 그죠? 과거에 huge monster. 그치? 그러니까 괴물이야, 괴물. 자, invading 하는. 그치? 침입하는. 누구를? 토착민들을 침입하는, 토착민의 지역을 침입하는 괴물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몬스터였어.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이 토착민들에게 바로 새로운 모던한 세상에 대한 어떤 이불을 갖다 주는, 선보이는, 그치? 이불이 악마잖아, 악마. 그치? 그러니까 투어리즘이 토착민들한테 다 어떤 느낌인 거야, 과거에는? 부정적인 느낌인 거야. 자, 근데 뭐라고 했어? However, 완전 중요하지. 자, 리서치가 보여줬는데, 얘들아, 시제 느낌 달라지는 거 보여? 자, 어떻게 달라졌어? 바로, 이제는 이 투어리즘이 not the correct, 이것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때 이것은 앞 얘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몬스터였지, 이불이었지, 그치,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는 거야. 그 투어리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식이다?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얘들아 지금 그러니까 너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제 차이를 주면서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투어리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과거의 투어리즘인데 이거는 시점이 있어요. 누구한테 지금 몬스터고 이블이에요? 인디지였어. 인디저너스 피포, 즉 토착민, 로컬. 그러니까 로컬들에게 입장에선 투 로컬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몬스터였고 이불이었던 거야. 나쁜 놈들이었어. 그치? 내 구역을 다 이렇게 막 헤집어 놓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제는 뭐라는 거야?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는 지금 되게 보니까 되게 나쁜 놈이잖아요. 부정적이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근데 너 마음대로 단정 지으면 안 돼. 얘들아 잘 들어봐. 그래서 나오지. 플러스다. 뭐랬어? 웰컴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지금은 어떻대요? 환영받고요. 투어리스트들이. 그리고 이 로컬들이 투어리즘을 뭐로 본대요? 바로 현대화의 지름길로 본다는 거야.
그리고 이코노믹 디벨롭먼트의 지름길로 본다는 얘기인 거야. 길로 본다는 거지. 패스, 길, 경로.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뭐라고 그랬어 또? 그러나 그러한 디벨롭먼트. 얘들아, 그러한 경제적인 어떤 개발이 자, 뭐래요? 여기가 중요한 핵심 문장이지. 그렇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에요. 얘들아, 양날의 검을 갖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발전은 장단점이 둘 다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봤을 때 바로 이 케이지 모델이 플러스에 관한 것인지 마이너스에 관한 것인지를 네가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생각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끝까지 읽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투어리즘이 얘들아 그냥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체크해. 자, 프로그레스는 플러스잖아. 그치? 플러스를 의미하는데 때때로 뭐래요? 바로 loss of tradition. 그치? 그러니까 전통의 손실 또는 유니크함의 손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and of course there are examples of cultural pollution. 얘들아, cultural pollution 하면 누가 봐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문화적 오염이라고 얘기하거나. 자, vulgariz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 밑에 써 있어. 상스럽게 한다는 거야. 누가 봐도 그러니까 상스럽게 된다라는 건 그냥 막 일반화가 되고 막 그치 되게 커먼해지고 그치 토속적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마이너스. phony folk cultures. 얘들아, folk culture 하면은 민속 문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요것도 사실은 어떤 느낌인 거야? 요것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얘기하는 거 어떤 느낌을 주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얘기할 거죠. 근데 그 마이너스의 주력 포인트가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트라디션을 잃고 그다음에 유니크함을 잃는 거. 여기에 중점 둔다는 얘기인 거네. 그치? 자, 그래서 얘들아 봐봐. 이러한 캐릭터리스틱들의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거잖아. 요 녀석들. 그쵸? 이러한 내가 트래디션을 잃고 컬처의 유니크함을 잃는 것에 대한 어떤 배경들이 다 뭐라는 거야? more or less. 그치? 점점 더 다소란 뜻이야, 얘들아. 그냥 다소란 뜻이야. 다소, 다소. 로맨틱해요. 그쵸? 그러니까 로맨틱하고, 그 다음에 노마티브라고 얘기하면 뭔가 돌아다니는 거. 유목민해란 뜻인 거야. 그치? 유목민의 어떤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간에 뭔가 컬처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섞이고 이러면 낭만적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그치? 뭔가 조금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느낌인 거니까, 왜 약간 우리 그거 퓨전 같은 느낌이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자, 근데 a former, a veiling, prevailing. 얘들아, former는 뭐예요? former는 뭘 가리켜? 이전에. 트래디션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트래디션의 입장에서, 그쵸? 트래디션에서 그리고 이미 prevailing, 만연해 있는 authenticity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러니까 그냥 트래디션이라고 하자. 얘들아. 그러니까 트래디션에서 사실 봤을 때는 이러한 어떤 특징들의 배경이 좀 어느 정도는 로맨틱해 보일 수도 있고 노마티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디얼리야. 얘들아, 아이디얼리 꼭 체크하세요. 이상적으로라는 말을 쓴 거야. 이상적으로 근데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지만 이상적으로 사실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There should 있어야만 해요. 여기서부터잖아. should를 얘기하면 우리 못 쓴다고? 의무니까 여기가 주제가 되는 거야. 존재해야 돼요. 뭐가 존재해야 돼요, 친구들아? 바로 ancient culture가 있어야 되는 게 사실 좋다고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모던 컨슈머들이 얘들아 내가 투부정사 앞자리에 호 플러스 명사 쓰면 뭐라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니까 이 현대 커스터머들이 게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대 컬처들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이탈리아 왜 가요? 콜로세움 보러 가는 거잖아. 로마 왜 가? 그치? 내가 이탈리아 뭐 피사의 사탑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치? 가우디 아저씨 건축물 보러 스페인 가는 거잖아요. 그냥 스페인이란 나라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투어리즘을 하려면, 관광을 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트레디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 사람은 강조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트레디션이 근데 사라진다면서. 근데 뭐라는 거야? 사라져도 어느 정도 퓨전되고 이러면 괜찮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고. 이상적으로 모던 피플들한테는 바로 뭐야? 내가 볼 수 있는 고대의 물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잠시나마 발을 들일 수 있는 고대의 컬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동안?
내가 트래블링을 하는 동안에 또는 휴일에 갔을 때. 우리 어디 가요? 경복궁 가잖아요. 우리도. 그치. 쉬는 날 경복궁도 가고, 저기 어디야,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 가가지고 어디 가요, 너네? 물론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죠. 그쵸. 하지만 여러분 막, 뭐, 전라도에 뭐, 담양에 가면은 소세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이런 곳도 가고, 안동에 왜 정통가옥돌 막 이렇게 보러 가고, 전주에 한옥마을 보러 가잖아. 하다못해 여기 북촌 나오면 한옥마을 보러 가잖아, 니네. 그거 다 뭐야? 다 고대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 곳들이 있어야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케이지 모델인 거야. 얘들아, 이것이 케이지 모델이야.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바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둘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ancient culture를 얘기하는 거죠. 뭔가 고대 문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근데 이 케이지 모델이라는 건 difficult to defend in a global world이야. 자, 뭐래? 세계화의 세상 속에서는 defend가 가능해, 불가능해? 힘들지. 그치, 힘들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지 모델은 다시 말하는 건 뭐예요? ancient culture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얘들아?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고대 문화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고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찾아보자. 자, 그래서 얼마나 친절해? 옛날, 과거의 문화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야. 어떤 형태로서? 오리지널 형태로서. 그치? 소비를 위해서. 맞아? 되게 괜찮은 표현이다. 일단 있어 보이고. 여러분, 근데 2번 봐봐. 리스토링 한다는 건 복구하는 거야. 복원한다는 거야. 나쁘지 않아. 근데 문화적 어떤 유산들을 내가 복원하는 거야. 오랜 시간 동안 neglect 무슨 뜻이야? 그렇지. 무시가 되어졌던 사람들이 잊혀졌었던 그런 문화들을 내가 다시 복구하는 거야? 아니라고. 있는 걸 잘 그대로 소비를 잘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줘란 얘기인 거잖아. 고대의 물건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란 얘기인 거죠. 내가 잊어먹었던, 잊혀졌던 물건들을 내가 복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래서 사람들이 못 오게 해야 돼? 접근을 제한해야 돼? 아니잖아. 접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에인션트 컬처를 우리는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핵심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아니고 컨파인도 사실은 리미트하고 비슷한 말이야. 이거 제한하는 거야. 아까 너네가 얘기할 때 이런 말 했었거든? 선생님, restrict가 무슨 뜻이라고요? restrict가 제한하다예요. 얘들아, 제한하다가 restrict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네, 지금 보는 그러니까 confine이란 단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limit란 단어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같은 류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strain 하면은 사실 strain은 제한한다는 느낌이 이제 어떤 느낌에서 온 거냐면 억제하니까 누르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strain은 약간 억제의 개념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류들은 묶어서 정리하는 게 좋죠. 왜? 저희가 여러분 사실 얘기할 때 왜 선생님 저는 주제를 찾았는데 왜 이거 함수음이 왜 못 찾겠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대용어구거든요. paraphrasing.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 있는데 말 바뀌어 있는 그 단어를 의미를 잘 몰라. 그러면 뭐해?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기껏 주제는 이해했거든? 뭔 말인지도 대충 알겠거든? 아, 얘를 다시 받는 건지 알았거든? 근데 문제는 걔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어휘가 필요해. 그래서 어휘를 자꾸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같은 뜻의 다른 말들을 많이 아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얘들아 근데 보니까 뭐요? 바로 추어리즘 리서치를 내가 제안하는겨? 제약하는 거야? 뭐 그거랑 뭔 상관이야? 그치? 관광 지금 내가 탐색을 지금 제안한다 이런 말 없었어. 자, 그 다음에 버짓을. 자, 얘들아 버짓이 무슨 뜻이야? 예산. 돈 얘기 나오는 건 반드시 알아야 돼.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의외로 돈 얘기를 잘 몰라요. 자, 예산인데, 문화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예산을 유지하는 경? 그런 얘기는 좀 많이 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고대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뭐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거잖아. 근데 그건 너무 많이 간 거지. 그치? 그냥 우리는 뭐다? 있는 그대로의 고대의 문화들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케이지 모델이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러분? 정답은 그래서 1번이다. 얘들아, 그리고 항상 글을 쓸 때 만약에 5번을 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5번을 만약에 체크를 하는 친구들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뭐냐면 방금 얘기한 거 뭐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문화유산을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지키려면 돈이 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아, 이걸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워가지고 정책에 대한 예산이니까 예산 유지가 필요하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쪼가 있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자꾸 자기 생각을 넣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되면은 얘들아 생각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찾는 게 뭐냐면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주제죠. 그쵸? 근데 자꾸 읽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읽는 사람이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그 사람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자꾸 뭐를 해? 읽으면서 내 생각을 넣어서 나의 생각의 의도를 적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야.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지. 읽는 나의 의도를 생각할 이유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근데 의외로 이거 되게 많이 합니다. 주의해서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 정리? 자, 하나만 딱 하고 다시 갈게.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것 중에 의외로 제일 많이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 4번. journey 엣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여행이잖아. 여행인데 엣지가 뭐야? 느낌. 끄트머리, 끝머리,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또는 얘들아, 사실은 근데, 어떤 우위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도 엣지예요. 저희가 얘기할 때. 약간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움의 어떤 끝머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떤 우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엣지라는 표현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근데 그것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이 경우도 읽어야 돼. 자, 근데 얼마나 친절하냐면, 자, 이 단어를 몰라. 얘들아, 이 단어 근데 밑에 별 단어로 써 있어. 뭐라고 돼 있어? 보조의 부차적인. 그치? 그냥 봐. 그냥 중요하지 않아. 모르는 단어 나오면 쫄지 말고 밑에 한번 봐. 별 단어니까. 자, 근데 핵심은 이건 거야. 오늘 이 글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2번 얘기할 때 내가 무슨 얘기했었어? 시제 표현이 달라지는 순간 잘 보라고 그랬었지. 그치? 오늘 이 글도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의 표현이 시제가 달라지는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문장 안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 자, 얘들아, 대절을 꾸며주는 건데 어떤 사업체냐면 얼마나 친절해? 오늘날이래잖아. 오늘날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현재죠. 현재 seem almost core at one time. 얘들아, core가 무슨 뜻이야? 맞아. 중심, 핵심인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거의 핵심적으로 보이는 그런 회사들이, 죠? 오늘날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회사야. 그치? 오늘날 그러니까 코어가 되는 회사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라던가 LG라던가, 그치? 이런 회사들 대기업 말하는 거야. 이런 대기업들이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대기업 얘기하니까 좀 그렇고 하여튼 시작을 했었어요. 시제가 뭐야? 과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중심이 되는 그런 회사들도 시작을 했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Journey 엣지에서부터 시작한 거야. 요정이 가장. 여정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잖아.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느낌이잖아. 코어니까. 중심이 됐잖아. 근데 시작은 뭐라고? 어떤 끄트머리에서 했어. 이 얘기야. 근데 그 끄트머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줄 거라고. 얼마나 친절해. For example이잖아. 얘들아, 예시를 말하잖아. 예시를 말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예시가 뭐겠어요? 이 회사들이 시작했었던 그 journey 엣지를 설명하는 거잖아. journey 엣지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준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가 모르겠지. 그러면 남들도 모르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읽어. 예시가 나왔는데 얼마나 친절해. 설명해 주겠다는데 왜 이걸 안 읽어? 읽어봐. 자, 소매업자들. 얘들아, 리테일러를 다른 말로 위해서 뭐라고 할래? 리테일러를 다른 말로 위해서 뭐라고 할래? 차종 비중.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업체예요. 그쵸? 얘들아, 사업체들이, 자, 회사들이 뭔데요? Open most sales. 자, most sales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일 얘기하는 거야. 세일즈를 부스트, 업시킨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자, 무엇과 함께 업시키니 일반적으로? A company support such as assembly or installation services라고 얘기했죠. 그쵸? 자, 그러니까 a company 무슨 뜻이야? 동반하다. 그치? 동행하다, 동반하다 둘 다 되는데 동반하다라고 할게요. 자, 동반하는 거야. 어떤 서포트를 동반하는데 얘들아, 서포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서치해진 거야. 그 서포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래요? 조립이라던가 설치 서비스 같은 걸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걸 동반시켜서 세일즈를 업시킨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세일즈는 물건을 파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물건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물건 판매에 뭘 넣는 거야, 지금? 플러스 뭘 시켰어? 뭘 동반시켰어? 무슨 서포트? 어떤 종류? 조립. 조립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뭐 해주는 거예요? 설치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해됐어?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물건만 파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물건도 팔고 팔면서 같이 조립과 설치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뭐 했다는 거야? 판매량을 더 부스트 업 시켰다는 얘기인 거죠. 더 늘렸다. 이해됐어? 이게 핵심이야. 얘들아, 부스트라는 건 사실 말하는 게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파는 게 아니라 파는 걸 더 늘렸다는 얘기인 거야. 활성화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생각해봐 라고 얘기한 거야. 얘들아, 나한테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예시인 거야. 예시야, 이것도. 그치?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journey지가 얘들아 뭐라 하는 거야? 네가 물건을 팔지? 근데 너 물건 팔 때 모두 같이 하는 거야. 바로 이런 부차적인 서비스를, 조립 서비스, 이런 인스톨레이션 서비스를 줘서 어떤 지원 서비스를 동반시켜가지고 내가 하는 거. 그치? 이게 journey 엣지인 거예요. journey 엣지가 뭐라고요? 이걸 얘기한다고요. 조립이나 설치 서비스, 물건 판매 플러스 알파 하는 거. 오케이? 플러스 알파. 자, 생각해봐. 홈 굿즈 리테일러가 사업체가 있는데 이 사업체가 팔아요. 자, 뭘 파냐면 unassembled outdoor 그릴을 파는 거야. 그치? 조립이 됐어, 안 됐어? 조립이 안 되어 있는 휴대용 바깥에서 야외에서 쓰는 그릴을 팔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팔아가지고 뭐 한다? as a box of parts in. 그치? 이걸 그 부품의 박스로 파는 거야. 조립 안 된 상태로 판다는 얘기지. 쓸데없는 얘기. 그리고서는 뭐 하냐면 리빙 두는 거야. 두는데 누구한테 두냐면 자신의 커스터머들의 미션이 어떻게 둔다 친구들아? 인컴플리트하게 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볼 때 live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live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미션을 컴플리트하지 못한 상태로 두게 하는 그런 홈굿즈 리테일러를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물건만 파는 거야. 조립이 안 된 상태로. 그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그릴을 팔았잖아요? 그쵸? 그릴을 팔았는데 그릴이 조립이 안 된 상태예요. 자, when the retailer also sells. 근데 만약에 그 리테일러가 또한 뭘 팔아?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어셈블리와 딜리버리가 뭐야? 이게 바로 엣지인 거야. 그치? 그 엣지를 함께 파는 거야. 또한 팔아. 팔 때 그것은 takes another step in the journey. 나오잖아. 그 여행에 있어서 바로 또 다른 발을 내딛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또 다른 스텝을 취하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고객님의 진정한 미션. 얘들아, 나의 그릴을 내가 왜 사냐? 왜 아웃도어 그릴 왜 사냐? 밖에서 바베큐 파티 먹으려고, 파티하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샀더니, 그거를 나한테 다 조립하래. 그치? 그릴을 산 목적은 뭐예요? 그릴을 산 목적은 쿠킹하는 거잖아요. 밖에서 내가 요리하려고 사는 건데, 요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조립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지. 근데 뭐냐면 내가 조립을 다 해서 배달해줘. 딱 집 앞에가 딱 갖다 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커스터머의 트루 미션이 뭐예요? 요리잖아요. 그치? 자기 뒷마당에서 요리하는 건데 이 요리에 대한 여행에 있어서 사실은 뭐다? 또 한 발 다가선 거잖아요. 나가게 해준 거잖아. 그럼 난 요리만 하면 되잖아. 나 지금 조립할 필요 없지. 맞아? 됐어, 여기까지? 응, 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엣지라고. 이해됐어? 응, 이해했지인 거야.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까지 읽으면 그 다음에 another example인 거야. 자, 그럼 너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해가 됐어? 여기서 말하는 엣지가 뭐야? 그냥 물건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다? 소비자로 하여금 진짜 그 판 물건을 그대로 그냥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목적에 바로 부합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엣지인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엣지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인스톨레이션이라던가 딜리버리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배달해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치?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기능을, 목적을, 본연의 목적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용할 수 있게 소비자로 하여금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은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바로 그 엣지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journey edge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뭐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에게 내가 말 그대로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써있네, 여기. 그쵸? 바로 뭐 자신의 본연의 어떤 구매, 그쵸? 원초적인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앞에 봐봐. 누가 봐도 이게 지금 고객들한테 요구하는 거잖아. 필요 없는 물건을 사라고 요구해? 그게 엣지야? 에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decreasing 한다라는 거는 줄이는 거거든. 근데 소비자들의 디펜던스 무슨 뜻이야? 의존도를 줄이는 거예요. 사업체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 여러분 그 물건 써요, 안 써요? 의존도 줄이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건 엣지가 아니죠. 부스트 세일즈 못 해요. 그쵸? 세일즈를 업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파는데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건이냐면 엔드 프로덕트란 말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엔드가 끝이죠. 그러니까 끝에 어떤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뭐냐면 완제품이란 뜻이야. 물건이 완전히 완제품. 이거 괜찮지? 그치? 근데 뭐냐면 부품보다도 완제품에 더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치? 부품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건을 그냥 단순하게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을 통해서 내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서 그 물건을 그냥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치? 어떤 편리함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안 되는 건데, 3번을 생각보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헷갈렸던 게 이 2번이래요. 실제로. 이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이유가, 근데 여러분 이제 읽으니까 알겠죠? 커스터머의 근데 의존도를 낮춘다는 건 되게 이상적인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의존도?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건 물건을 안 판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회사의 입장에서 물건을 더 팔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걸 너가 이해를 했으면 2번이 확실히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이게 보통 소비자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2번을 많이 쓴대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인 어떤 그 기술적 브레이크스루라고 얘기하면 무슨 뜻이야? 이건 꼭 알아도 혁신이란 뜻이에요, 혁신. 그러니까 자신의 핵심적 제품에 기술적 혁신을 더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술적 혁신을 더한다고 해서 제가 물건을 더 파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조립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물건을 더 잘 팔았어요. 이해되시죠? 그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조립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를 넘어서는 조립 서비스,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바로 그 물건의 세일즈를 더 많이 부스터 시킬 수가 있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였고, 여러분,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다른 예지라고 얘기를 할 때, 얘들아 보면 B2B라는 표현 쓰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B2B 서비스의 어떤 컨트랙트가 사실은 이렇게 층층이 겹겹이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세일즈의 어떤 위에 겹겹이 오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얘들아, 우리 소프트웨어 팔죠? 그치? 그거 판매하지? 근데 그 위에 사실은 뭐가? 너 소프트웨어 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엑셀 프로그램을 샀어요. 근데 엑셀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내가 설치까지는 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고장났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 어떻게 해요?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원격으로 그거 고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컴맹이라서 아예 쓰지를 못해요. 천시를 못해요. 사긴 샀는데 소프트웨어 어떻게 사야 돼요? 그러면은 인스톨레이션도 직접 해줘요. 기사님이 와서. 맞아? 그리고 쓸 줄 모르세요? 그럼 훈련도 시켜주고요. 트레이닝도 해주고 배달도 해주고 기타 등등등 다 해주잖아요. 즉, 뭐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do it yourself. 얘들아, DIY라는 게 뭐예요? 너가 직접 하는 거예요. 너가 직접 하는 것에서부터 turn it into be 뭐로 바꾼 거야? 너를 위한 솔루션으로 바꿔준다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줄게. 이래서 그것을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나의 어떤 솔루션을 위해서 해준다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 result from 체크. 얘들아, from은 무슨 뜻이야? 뭐뭐로부터라는 말은 시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출처가 되는 거야. 근데 result가 결과잖아, 얘들아. 그럼 출처니까 원인과 결과 중에 이 출처는 뭐에 해당하는 얘기겠어요? 원인이 돼야지. 그치? 시작이 되어야, 출처라는 건 다른 말로 시작이고, 시작이 되어야 끝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는 뭐가 되겠어? 결과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바로 이렇게 처음에는 원래는 do it yourself, DIY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뭐라는 거야? 바로 나를 위한 어떤 해결책으로서 그것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탐험에서 온 거라고요. 무엇을 탐험했어요? 나오지 또 엣지를 탐험한 거야. 어떤 엣지? 바로 이 핵심적 제품들이 intersect, 교차하는 거예요. 가로지르는 거예요. 무엇을 가로질러요? 바로 커스터머의 여행들을 가로지르는 요 접점의 그 엣지를 내가 탐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라. 이해됐어? 그러니까 고객들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찾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엣지를 내가 발견하게 된 거고, 그 엣지를 발견을 함으로써 뭐 해주는 거야? 상담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킬 수가 있어서 부스트를 하게 된다. 세일즈를 부스트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얘기인데 그냥 단순하게 journey 엣지라는 말만 이해하시면 절대 문제 못 봅니다. 그렇죠? 이야기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돈할게요. 자, 현재 시간 저희는 8시 55분입니다. Recording in progress. 함축은 함의는 여기 함의를 그러면 잠깐 마무리해드리고 제가 제목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함의에서 학생들도 되게 많이 질문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7번. 근데 이 7번 문제는 약간 대응을 잘하시면 되는 케이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현우는 잘했네.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얘들아 그냥 단순하게 좀 얘기해 줄게요. empty inbox가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거는 진짜 표현이 정말 중요해. 꼭 알아두자.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이렇게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nge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최상급이 나와요. 얘들아, 첫 문장에서 최상급이 나오면은 무조건 주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첫 문장의 최상급 표현은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봐봐. 그것도 얼마나 중요하냐면 single까지 써가지고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 You can make it in your working habits. 그러니까 네가 일하는 습관에 있어서 네가 바꿀 수 있는, 그쵸? 네가 가장 중요한 어떤 변화라는 건 바로 뭐래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말을 개중요. 뭐래? 크리에이티브 워크를 first하게 스위치 두고 그 다음에 뭐래요? 리액티브 워크를 세컨드에 스위치 두란 얘기인 거죠. 스위치는 바꾼다는 얘기고요, 원래는. 그쵸? 그러니까 스위치 2라고 해서 얘를 first에 두고 얘를 second에 두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걸 뭘 잡았어야 되는 거야? 아, 처음에 해야 되는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둔다는 얘기인 거잖아. 첫 번째, 너는 우선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어떤 일이라는 거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리에이티브한 일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두 번째로, 즉 부차적으로, 부수적으로 둬야 되는 일은 어떤 거야? 리액티브. 얘들아, 너가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잘했잖아? 그럼 넌 여기서 끝나는 거야. 리액티브 워크가 뭐예요? 리액티브가 반응하는 거잖아. 얘들아, 반응하는 일인 거잖아. 반응하려면 내가 해요?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해요? 현우가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그럼 제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반응한다라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남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뭔가를 요청했을 때 내가 대응하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죠. 근데 크리에이티브한 건 뭐예요? 창의적인 건 내 스스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굳이 얘기하면 능동적으로 네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을 더 집중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요청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좀 나중에 하라는 얘기인 거죠. 얘기됐어? 여기서 여러분 사실 얘기할 때 그래서 이 말이 나와. 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얘들아 크리에이티브 워크라는 말을 내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그냥 아예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 요거를. 그치? 자, 요 말을 하고 있는 게 어디 있었냐면은 자, for creative work 여기 나와 있지. 그치? 자, 근데 그 뒷얘기 여러분 체크 좀 해볼래? On your own priorities라는 얘기 보여?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On your own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너만의라고 얘기하는데, priority, 우선순위. 그치? 그러니까 너만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가장 최우선순위로라는 말을 on your own priority라는 표현 쓴 거예요. 자, priority라는 말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선순위로 두고 with the phone and email off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너 전화 물론 네가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전화가 오니까 받지. 그치? 친구가 이메일을 하니까 내가 답장하지. 그쵸?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일인 거예요? 이 일들이 바로 이 일들 색깔 잠깐만 다르게 할게. 이 일들이 바로 어떤 일이야? 리액티브한 워크인 거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리액티브한 일들은 오프를 하고 꺼두고 라고 얘기하는 거야. 꺼두고 너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창의적인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돼. 이 말이었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본인이 예전에 한때는 바로 뭐래요? 좌절된 라이터였다. 얘들아, 라이터는 작가잖아. 작가는 어떤 일 하는 사람이야?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난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좌절했었어. 근데 바로 이러한 스위치를 만들어냄으로써, 즉,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함으로써 그 일이 바로 나를 생산적인 라이터로 바꾸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single day, 하루가 걸린 일은 아니었다. When I sat down to write an article. 그치? 내가 글을 쓰고 포스트를 올리고 뭐 게시하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챕터를 사실은 만들어내는 거 있어서 내가 단지 하루 앉아 있어서 되는 일은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 잘 봐. Without a string of people waiting for me to get back to them 이라고 써 있는 거. get back to them 이란 말 보여? get back이 무슨 말이야? 그렇지, 리액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리액트 하기를 기다리는, 그쵸? 내가 리액트 하기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 없이, 이런 사람들 없이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단 하루도 사실은 내가, 하루도 앉아있을 수 있는 날이 없었어.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 계속 뭐 했어? 리액티브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일들이. 이해됐어? 자, 그래서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았지만, 자, 내가 어떤 폰 메시지를 얻었어, 받았어. 자, 내가 폰 메시지를 받았는데, I sent you an email 2 hours ago. 내가 2시간 전에 너한테 이메일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왜 답장 안 해?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reactive work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by definition 절대 그러니까 정의적으로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절대적으로 그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프로치는 자, 얘들아 잘 들어. 이러한 어프로치는 goes against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s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이 어프로치는 뭐예요? 그리고 가는데 against예요. against는 무슨 뜻이야? 반대하는 거예요. 자, 맞서서 반대하는 거예요.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s. 자, 뭐야? 다른 사람의 기대와 압박의 grain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레인은 뭐지? 곡물을 얘기하는 거잖아. 원래는 그레인이 곡물,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어떤 압박,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압박에 내가 반대해서 가는 어프로치잖아. 그럼 여러분, 이 어프로치는 뭐 하는 어프로치야? 내가 리액티브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이 어프로치는
사실은 뭐다? 다른 사람의 기내를 반대하는 거죠. 그치? 다른 사람의 압박을 반대하는 거죠. against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을. 그쵸? 근데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 어프로치는, 이 어프로치겠죠. 이 어프로치는 willpower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의지? 세상을 꺼버리는, 세상의 스위치를 오프시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단 한 시간이라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상하고 내가 스위치가 꺼져 있어야 뭐 하는 거야? 리액티브를 안 할 거니까. 그치?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 feels, 그치? 자, 바로 이렇게. 이런 어프로치를 하는 거 같은 얘기야. this approach, it 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하죠. 때때로 그리고 사람들을 뭐 하게 할 수 있어요?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막 카톡을 보냈는데 막 2시간째 안 읽고 있어, 상대방이. 그럼 열받아, 안 열받아? 봤지. 그치? 물어봤는데 그냥 뭐 해? 물어본 것만을 해도 2시간 동안 대답 안 하면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얘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체크. 그러나 it's better. 얘들아 우리는 항상 이야기할 때 이런 비교급의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얘들아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해서 비교급 쓰면서 더 낫다라고 얘기하면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 잘 봐. 자, 뭐라고? 바로 이 사람들을 disappoint 하는 게 더 낫다. 얘들아, disappoint 무슨 뜻이야? 실망시키는 거죠.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 나아요. 이런 자잘한 일로, 응답 안 하는 일로,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잘한 일이라는 건 바로 reactive work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냥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 나아요. 응답 안 하는 게 낫다고요. 그치? 뭐보다? Abandon your dreams. 당신의 꿈을 버리는 것보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너의 꿈을 버리면 안 돼. 이 말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딴 사람을 실망시키게 낫다라는 건 네 꿈을 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꿈을 근데 어디다 버려? For an empty inbox. 자, 비어있는 인박스를 위해서 네 꿈을 버리면 안 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비어있는 인박스는 뭐예요? 인박스가 뭐예요? 받은 메일함이요. 받은 메일함을 인박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비었어. 그럼 뭐야? 너가 다 확인했잖아. 네가 다 확인을 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바로 비어 있는 거지. 즉 뭐예요? reactive work를 해서 reactive work를 위해서 네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 낫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empty inbox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내가 reactive work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reactive work를 중점을 두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reactive work가 없는데 얘들아 여기서 내가 reactive work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됐어? 열받는다고 그랬지. 내가 사람들 또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랬지. 그런 reactive work를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들도 열받지 않겠네? 기분이가 좋아지겠네? 즉,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치? 그게 바로 뭐다? 리액티브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 거예요. 벌써 본것 같아. 맞아. 이 질문 되게 많이 쓰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체크를 합니다. 또 굉장히 내용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쯤 잘 보셨으면 싶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8번 하나만 정리해드리고 나머지는 애들아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보여드려 볼게요. 8번을 생각보다 얘들아, flick라고 얘기하는 거는 깜빡거리게 하는 거거든. 자, 근데 너 collaboration light switch라고 얘기해서 콜라보가 뭐냐? 협력, collaboration 하면 협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light switch니까 얘들아, 등의 스위치야. 이해됐지? 협력 등의 스위치를 flicking. 내가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하는 거, 깜빡거리게 하는 것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딱 봐도 누가 봐도 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협력하자는 느낌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is something인데요. 됐죠? 인데요. 자, 뭐래요? 리더들이 사실은 얘들아, 리더들이 포지션한다는 거는 위치시키다 또는 배치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야 돼. 동사야. 근데 리더들이 위치시키고 배치시키는 게 아니라 리더들에게 배치가 된 거죠. 맞아? BPP니까 수동태인 거잖아.
리더들에게 배치가 된 거예요. 하도록.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기 위해서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배치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뭐래요? Flicking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이 등을 깜빡거리게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한테 사실은 할당된 일인 거예요. 지도자들에게만 독특하게. 그러니까 일반 평사원들은 이런 거 못하고 리더들은 이런 거, 이 등을 스위치를 깜빡거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그래서 왜냐면 이라고 얘기했어. 자, 왜 이 사람들한테만 있냐면 자, because several obstacles. 자, 우리가 장애물이에요. 마이너스죠? 얘들아, 장애물이 stand 있어요. 자, 어떤 in the way, 어떤 길 위에 있어요. 사람들의 길 위에 있는데 어떤 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길 위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으면 애들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혼자서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라는 건 스스로잖아. 스스로 혼자서 일하는 직원이 있어. 그치? 일하는 직원의 앞에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협력이라는 등을 지도자들이 껐다 켰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게 지금 그럼 어떤 느낌인 거야?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는 뭐가 좋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협력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 글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을 스스로 혼자서 일하는 것과 협력해서 일하는 것에서 어떤 중점을 어떻게 둘 건지가 네가 알았어야 되거든? 근데 나는 느낌에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잘 읽었어야 돼요. 잘 들어. 그래서 여기서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봐봐. For one thing. 한 가지의 경우는 이란 얘기인 거야. 그러면 뭐 한 가지의 경우냐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체크할게. obstacles. 장애물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 장애물들 중에 내가 하나를 얘기해 줄게. 그 하나는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야. 내가 이 순환의 어떤 루프, 순환이잖아요. 이 순환의 밖에 남겨지게 된다라는 두려움. 즉, 얘들아, 쉽게 말하면 같이 일하면 어떡해요? 어떤 루프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물건을 뭐 이렇게 우리 왜 그 어셈블리 하는 그런 공장에서도 제가 만약에 뭘 하나 찍어내면은 다음 직원이 그거를 이렇게 조립해주고 그 다음 직원이 그걸 다듬어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 루프 안에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서 일하면 루프 밖을 벗어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런 두려움이 바로 이 직원으로 하여금 잘 들어. 글루, 풀칠을 하게 만들어요. 얘들아, 내가 풀로 붓는다라는 뜻이 있거든. 글루가 풀이지. 그래서 풀처럼 찰싹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들의 엔터프라이즈 소셜 미디어에. 얘들아, 엔터프라이즈 뭐예요? 회사. 그러니까 자기 회사 SNS에 찰싹 달라붙게 만든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읽으면 아 두려워서 혼자 남는 게 두려워서 오히려 뭐 한다는 거야. 사람들 카톡 있잖아요. 단톡방에 이런데 더 집중해서 본다는 얘기인 거네. 나 혼자서 일하니까 두렵고 불안해서. 그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리고 individuals don't want to be 나오잖아, 얘들아. 그래서 사람들은 뭐래요? 고립되는 거 원치 않아서 그래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자, 근데 또 another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another 그러니까 여러분 뭐에 대한 another인지 알겠지? 장애물에 대한 another. 또 다른 장애물 얘기해 줄게. Knowing what their teammates are doing. 자, 뭐예요? 내가 팀 동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제공하더라. 자, 무엇을 제공한다? 안정감과 사실은 편안함을 제공하더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한다? 자기만의 행동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적응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자신의 어떤 행동을 그룹과 하모니를 맞춰서 조화를 이루어서 자기 행동을 조율하고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It is risky.
자, 위험해요. 얘들아, 위험하다는 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뭐가 위험하냐면 to go off. 내가 나가는 건데, 가는 건데 off. 떼어서 나가는 거예요. 자, 뭐냐면 on their own 체크 한번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on their own하고 똑같은 말이 여러분 위에 있었던 voluntary예요. 여러분 사실은 또는 working alone이 alone 잡으시는 게 더 정확하겠다. alone. 얘들아, 언론으로 잡을게. 자, 무슨 말이야? 나 혼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 위험해. 뭐 하려고 바깥으로 나가? To try something new. 그쵸?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혼자서 나가는 건 위험하지. 어떤 거냐면, that will probably not be successful right from the start. 무슨 말이야? 시작으로부터 정확히, 다시 시작으로부터 정확히 successful 할 것이라고 successful 하지 않을 거라고 여겨지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서 나 혼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 참 위험한 일이야. 됐지? 그러니까 팀메이트랑 같이 하는 게 낫다고요. 뭔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게 낫다고요. 그러니까 이 앞 얘기 다시 설명한 거예요. 별말 아니었어요. 자,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 읽으면 그러니까 협력이 더 좋다는 얘기잖아. 그치? 사람들이 왜? 혼자서 일하니까 두려워가지고, 혼자서 일하니까 자기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치? 그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혼자서 막 하는 거 불안해한다 이거잖아. 근데 같이 하면 안정감이 더 좋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부등호가 열릴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런데 언니야를 반드시 봤었어야 되는 거야. 여기를 안 보면 네가 그래서 틀린 거야. 얘들아, 우리는 그래서 벗은 하우에버는 반드시 읽어야 돼. 자, 그러나 얼마나 친절하냐면 이분도까지 썼어. 비록 뭐뭐일지라도지. 자, 여기서부터 괄호 칠 거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it feels reassuring. 나한테 제 확신을 줘요. 무엇에 대한? 자, 의미상의 주어. 개인들이 to be hyper connected. 얘들아, 초연결. 그러니까 내가 서로가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assuring, 확신의 어떤 느낌을 줄지라도. 즉, 내가 팀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치, 그렇게 할지라도, 협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여기가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어딘 거야? 하자가 하고 싶은 말은, it's better. 비교급 쓰는 거 잘 보라고 그랬잖아. 더 중요하다고요. 뭐가 더 중요해요? 바로 조직의 입장에서 보실게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연결성이 좋긴 하지만 조직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말이죠. 때때로 주기적으로 go off, 떨어 나가는 거예요. 혼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think for themselves, 스스로가 for themselves, 스스로 혼자서란 뜻이야. 혼자 힘으로란 뜻이야. 혼자 힘으로 나가서 혼자 힘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generate diverse 물론 그것이 quite mature 무슨 말이야? 성숙된 것이 not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치? 그래도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더 좋다고요. 누구 입장에서요? 바로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혼자가 되는 게 너무 싫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혼자 힘으로 해보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친절해. 너스가 무슨 뜻이야? 그래서 그러므로야. 얘들아, 그래서 그러므로는 결론이야, 결론. 결론을 얘기한다라는 건 얘들아, 앞 얘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준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제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becomes the leader's job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치? 뭐에 대한 리더십 잡? 바로 to create conditions, 어떤 상황들을,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리더의 잡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조건? That are good for the whole. 자, 뭐래요? 전체를 위해서. whole,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것을 만드는 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리더의 일인 거예요. 뭐 함으로써? 방법 체크 잘 하셔야 되죠.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뭐뭐 함으로써. 바로 뭐래요? reinforce 하면 실행하다. 무엇을? intermittent interaction. 얘들아, 간헐적인 상호작용이에요. 간헐적 상호작용이라는 건 뜸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네.
그치? 뜨문뜨문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내가 같이 있으면 뜨문뜨문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끔 연락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간헐적 상호작용을 실행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게 한다는 거죠. working along하게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란 얘기인 거야? 얘들아, 콜라보도 좋은데, 함께 일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바로 뭐예요? 가끔씩 떨어져서 일하는 것도 다양한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자기 힘으로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좋을 때도 있어.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회사 입장은 누구의 입장? 지도자의 입장. 그러니까 지도자들한테, 얘네들한테 배치가 된 게 바로 뭐라고? 협력의 등을 깜빡거리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일할 때가 같이 일하는 상태가 아니라 혼자서 일하고 있을 때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혼자서 일하게 두고, 그리고서 뭐 하는 거야? 협력할 때에 그 등을 깜빡거리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혼자서 일하게 해야 된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일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일하게 한다는 게 핵심인 거지. 그치? 이 말을 하고 있는 걸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이 글은 참 재밌는 게 뭐였어?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스스로 혼자서 일하는 직원보다는 협력에 대해서 나는 무게중심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근데 바로 but 뒤에서 무슨 얘기인 거야? 이거는 사실은 이 직원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표현이 맞는데 회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회사는 어떻다라는 거야? 혼자서 일할 때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야 더 창의적인 생각도 나올 수 있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중요했던 게 여러분 사실 뭐였었냐면 이 간헐적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어떻게 너가 해석해야 되냐는 거야. 간헐적이라는 건 뜨문뜨문 상호작용한다는 거야. 뜨문뜨문 상호작용은 다시 말해서 떨어져 있으니까 가능한 일인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요거까지 체크해서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괜찮으시면 저희는 다시 앞쪽으로 훅 가볼게요. 자, 그래서 앞쪽에서 저희 제목 쪽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잠깐만요. 제목, 주제 말고 제목. 얘들아, 제목 문제를 갈 건데 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목도 어차피 대입하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뭐 찾아야 돼, 친구들아? 주제를 파는 거야. 그치? 주제를 찾고서 가는데 요런 건 좀 알아야겠지. 페이지가 여러분 써 있는 게 몰라. 여기는 어. 맨 뒤에 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넣었어. 자, 그래서 대충 봐도 저 맨 뒤에 있대. 맨 뒤가 아니고 맨 뒤에서 줘. 맨 뒤에서 두 번째네. 알아서 잘 봐.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지문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주제를 먼저 찾아야 돼. 자, 오늘 여기서는 주제가 어딘 것 같아? 이게 진짜 재밌는 글인데, 자, 진짜 재밌진 않고, 그냥 뭐냐면, 포인트가 참 나름 잘 들어와 있지 않니? 첫 번째 문장에서 but 이하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앞에서 근데 약간의 공간점, 그리고 선생님이 이 얘기 했었잖아요. 비교급 나오면 잘 보라고. 그치? 자, 그러니까 봐봐. 지금 racial과 ethnic relations가 미국에서는, 자, 뭐래요? 과거보다도 오늘날 더 좋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인종적이거나 민족적 관계들이 옛날보다 지금 다 좋죠. 흑인들 옛날에는 막 핍박받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러나 많은 변화가 are needed. 뭐래요? 필요합니다. 필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Before sports are a model of inclusion and fairness. 무슨 말이야? 스포츠가 이 포함과 그리고 공정이라는 모델이 되기 이전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문장 안에서 그치?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잘하고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야? 스포츠에 있어서는 우리가 얘가 공정과 어떤 인클루전의 모델이 되기, 스포츠가 모델이 되기 이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스포츠는 조금 멀었다는 얘기네. 그치? 분명히 관계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치? 이게 오늘날 옛날보단 더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라는 거야? 나름대로 공정성과 그다음에 인클루전 하면 애들아 쉽게 말하면 포함인데 어울리는 거지 뭐. 그치? 서로 따시키지 않는 거잖아. 그치?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울림의 어떤 모델이 되기 이전에는 많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많은 변화니까 이 스포츠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 스포츠의 문제점을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챌린지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보통 별일 없으면 애들아 챌린지라는 말을 쓰면 무슨 말로 해석한다? 고난이나 어려움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도전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보통 대부분 어려움으로, 문제점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사실 이 어려움들은 다릅니다. 자, 어떤 것과 다르냐면, 자, once faced 20 years ago. 그치? 20 years ago. 20년 전에 그런 도전들과 어려움들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흑인들 막 진짜 막 핍박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치? 뭐 아시아계들 핍박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랑 또 다른 느낌의 챌린지란 얘기인 거지. 그리고, experience shows 어떤 경험이라는 게 보여주게 되는데. 됐죠, 리아를? 자, when current challenges are met. 그치, 얘들아, 나오네. 여기 오늘날의 current challenge, today's challenge. 자, 그래서 오늘날의 그런 어려움들을 맞닥뜨렸을 때, 자, 체크 좀 할게요. 새로운 소셜 시츄에이션이 새로운 사회적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자, in which 뭐 안에서? 얘들아, 나는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in which를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냥 얘들아, 그 안에서라고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가 뭐겠어요? 새로운 사회적 상황이겠죠. 그 새로운 사회적 상황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챌린지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 여기까지 읽었지. 얘들아,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인 거야? 오늘날의 지금 그 스포츠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뭔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인종적이고, 그 다음에 뭐였어, 아까? 인종적이고 에스닉한 어떤 그런 관계의 문제점들을 좀 이제 이 사람이 지적한 거죠. 그치? 네. 나오잖아. 스포츠에 있어서 계속되는 어려움. 그게 뭐다? 바로 레이셜과 에스닉 이슈다. 원고인 지속적인 진행되는. 진행 중. 지속적.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얘들아,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injustice니까 부정의잖아. 정의롭지 못함이니까 이것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그게 원인과 결과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원인과 결과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아직 어려움이 극복해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사실은 또 이제 상황이 생기면 또 다른 또 그 새로운 어려움이 또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겠죠. 근데 all for one, one for all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삼총사라고 얘기하는 그 소설책에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이런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지? 이 말을? 그, 그 달타냥 나오는 그 만화도 나왔었잖아요. 달타냥 나오는 거 몰라? 삼총사 몰라? 아르미스 뭐였는데? 이거 있어요. 그 강아지들 나오는 그 만화로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었는데, 내가 저 달타냥 되게 열심히 봤는데, 이게 원래는 삼총사라는 되게 옛날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니까 합심한다는 얘기인 거야. 힘을 합친다. 그런데 여러분, 팀 스포츠의 파워 좋죠? 근데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요 정도 느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앞에서부터 쭉 읽어드렸지만 뒷얘기를 사실 그래서 안 읽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얘들아 봐봐. 내가 제목 문제를 물어볼 때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좋은 거냐면 글을 아까 함축의미처럼 다 읽는 건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목이 몇 번 문제냐면 24번 문제인데 의외로 24번은 쉽게 가시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하지만 어,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열심히 많이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를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좀 이용하자. 얘들아, 우리가 나한테 이렇게 for example 쓰잖아. 예시잖아. 예시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잖아. 그러면 예시를 왜 드니?
네가 앞에 일반화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뭐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준 거잖아. 그럼 일반화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주제잖아. 그러니까 뭐야? 네가 앞 얘기를 이해했어? 그러면은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는 거지.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돈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목을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였고, 채원아 혹시 그 뒤에서 혹시 틀린 번호 있었어? 지금 다른 애들은 제목을 안 풀었어. 땡치 같은 것들 셨어. 그래. 조용히 해. 응? 3번. 자, 그러면 가자. 얘들아, 3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3번 문제도 어쨌든 저쨌든 나한테 물어보면 일단 첫 번째, 근데 얘들아 이거 우리 아까 좀 전에 했던 거다. 그치? indigenous 뭐였어? 그렇지. 네이티브. 그쵸? 토착의라는 건데 얘들아 non-indigenous니까 사실은 뭐예요? 왜? 그렇지. 외래종을 얘기하는 거야. 외래종. 자, 외래종이라고 하는 거야. 외래종에 의해서 이 natural community에 침입하는 거. 이해됐지, 얘들아? 그러니까 외래종 침입. 자연 생태계에 있어서 외래종 침입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보통이야.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일반적으로. 보통은 나쁜데. 자, currently rated. 얘들아, rate는 평가하는 거야. 등급을 매기는 건데, 등급이, 평가가 매겨지는 거예요.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global scale environmental problems. 체크 잘 하시면 끝나는 거죠. 바로 뭐다? 외래종 침입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스케일 수준의, 그쵸? 어떤 그 뭐냐, 세계적 규모의 환경 문제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 자연 생태계 외래종 침입이 정말 위험하구나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딱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로스 오브 바이오 다이버시티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뭐야? 생태 다 생태,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로 뭐예요?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다. 그쵸? 이해되셨어요? 문제점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들아, 그 생물 다양성이 소실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요 뒤에서 보면은 뭐 엘튼 씨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누머러스 바이오시티 어쩌고저쩌고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이 많은 어떤 생물 다양성에 대한 실험이라는 것이 실시가 되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 얘기하는 거는 누가 봐도 뭐예요? 실험을 얘기한다는 거는 앞 얘기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제시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예시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뒷받침해주는 얘기, 부연 설명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해됐어? 아,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은 일단은 끊고 가볼까? 자, 밑은 여기까지 딱 끊어놓고 가시면은 여러분 하단에 딱 볼게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야? 외래종 침입이 결국은 아주 그 되게 큰 위험 중에 문제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외래종 침입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carve out이 얘들아 무슨 뜻이야? carve가 새기는 거예요. 그쵸? 자, 새기는 건데 more empty ecological spaces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야? 더욱더 비어있는 생태계 공간에다가 뭔가 새기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내가 비어있는 어떤 그 생태계 종들을 비어있는 종들을 비어있는 생태계 종들을 새겨넣자 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채워넣자 이런 느낌인데 그쵸? 자, 새긴다. carve out.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지? carve out 한다는 거는? 조금만 요거 다시 볼게. 자, 그럼 요거는 잠깐 보류.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에콜로지를 잡자. 자, 에콜로지가 뭐야? 생태계의 보호자. 그치? 근데 지금 diversity resist invasion. 종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침입에 저항한다. 지금 아까 종이 다양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래종 침입하고 조금 연결을 해서 조금 요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해를 하죠. 모든 것을 잡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species poor ecology의 어떤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건 누가 봐도 근데 종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적어야 된다는 얘기야? 뭐 종이 적어야 되는 것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종의 다양성을 지금 뭔가 마이너스 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그리고
challenges, 어려움, 좋다. 자, 근데 요거 조금 생각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자, testing biodiversity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시험하는 거잖아요. 생물종의 다양성을 시험하는 건데, invasibility, hypothesis라고 얘기했죠. 그쵸? 얘들아,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을,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한 invasibility니까 침입 가능성의 가설을 테스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러면 이거는 진짜 실험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실험은 그냥 하나의 뒷받침해주는 얘기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diversity dilemma. 얘들아,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누가 봐도 생활종의 다양성은 어쨌든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생태계에 있어서. 근데 다양성의 딜레마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그치? 자, 그러면은 쓸만한 게 1번 아니면 2번으로 일단은 나눠놓고 할게요. 근데 외래종의 침입이라는 말이 없는데? 외래종 침입? 외래종 침입에 대한 얘기. 근데 이거 있잖아. 침입도 있고, 종의 다양성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2번이 확실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잠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까지 읽고 가보자. 얘들아, 뭐냐면, his generated concern, consequences. 음, 자, 요거를 여러분 쓰시면 안 돼요. 그쵸? 요거를 지금 이 사람에 의한 어떤 가설인 거고, 이 가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설 얘기 뒷얘기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다양성이 만들어낸다. 경쟁력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무엇이다? 바로 makes them. 이들로 하여금 뭐다? 침입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얘들아 한마디로 뭐예요? 다양성이 높은 게 좋다는 얘기를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래종 침입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의 다양성을 계속해서 네가 유지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뭐야? 에콜로지의 가디언이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야? 다이버시티가 된다. 됐어? 이거는 오히려 예시를 읽었어야 돼. 네네네. 예시를 읽으셨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더 많은 빈 공간을 만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생태계의 공간을 더 빈 공간을 만들면은 뭐야? 4번하고 종을 더 없애라는 얘기인 거죠. 그치? 약간 4번하고 좀 비슷한 느낌처럼 보셔야 될 것 같아. 근데 4번보다는 그치, 3번의 개념인 거지. 이게 푸어하고 좀 연결을 해서 보시는 거니까. 됐어? 요 정도 얘기까지. 자, 그래서 제목 문제 물어보는 것도 요 정도의 느낌으로 보는 거야. 얘들아, 근데 결국은 다 읽어야 되긴 하지만 다 읽으란 얘기가 아닌 거 알겠지? 저 포인트를 좀 맞춰서 정돈해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물론 단어가 어려워요. 쉽진 않습니다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가볼게요. 어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휘는 제가 한번 답을 좀 불러줘야 되나요? 우리 채원이는 풀었나요? 풀기 풀었나요? 제가 한번 잠깐만. 여기서는 제가 2번을 한번 볼 거예요. 2번. 자, 지금 있잖아요. 문제 안 푸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 채원이 풀었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 제가 2분만 드려볼게요. 2분이요? 어. 원래 그 정도 주고 하는 거야. 2분만. 조용히 해. 다른 데 가면은 1분 30초 줘.
됐어? 자, 얘들아, 정답은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근데 이 글은 너가 볼 때 사실은 내가 왜 이 글을 택했었냐면 바로 그치 미스컨셉션이라는 단서를 반드시 한번 확인하라는 얘기인 거죠. 오해잖아요. 오해.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오해를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화자가 첫 방부터 오해를 얘기한다는 건 그걸 뒤집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의 주제가 된다라는 걸 그대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해가 있는데 어떤 오해냐면 근데 physical scientist들이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physical이 사실 여러분 뭐예요? 여기서는 생물학 사이언티스트를 생물학이 아니라 뭐지? 물리학이지, 미안. 물리학 과학자들이 지금 뭐 하냐면, 물리학 과학자들의 글에서 나타나는 오해가 있는데, 그 물리학 과학자들은 말이지, are looking at biology. 생물학을 어떻게 보냐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생물과 물리는 다른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걸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치? 그런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쓰는 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오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오해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환경이라는 것이 보인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to be a static entity. 얘들아, 이때 them은 누구예요? 물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인다?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적인 어떤 실체로 보인다는 거예요. 정적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은 정적으로 본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which cannot contribute. 자, 기여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바로 evolution, 진화의 어떤 과정인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진화의 어떤 과정, 진보라고 합시다. 진화의 진보니까 evolution 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정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보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환경이라는 건 이거는 근데 물리학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야. 물리학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환경은 어떻다? 정적이고 그리고 사실 어떤 진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라고? 바로 오해라고요. 그러면 오해니까 뒤집어. 자, 그러니까 환경은 어떻다라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정적이지 않다. 동적이라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화의 과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떻다는 거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동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변하잖아. 근데 그 변화를 하면서 진화에 영향을 계속 미친다라는 얘기인 거야. 주고받는 거죠, 영향을. 자, 그래서 나오잖아. This, however. 자, 그러나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나, 앞 얘기 전체, by no means 꼭 체크할게요, 얘들아. by no means 무슨 뜻이냐면, 결코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 결코 그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뭐뭐하지 않는이란 뜻으로 해석할게요. 자, 케이스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far, 멀잖아. 내가 스태틱한 상태로부터 멀다는 얘기인 거니까 뭐야? 전혀 정적이지 않아요. 되셨어요, 여러분? 전혀 정적이지 않아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이제 여기에요. 바로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제한을 해요. 새로운 어떤 챌린지들을, 그쵸? 어떤 도전을, 그치? 어려움을, 뭐, evolving population들에게. 즉, 이 말 오늘 하고 싶은 주제문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환경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하면서 뭐 한다? 이 이발빙하는 파퓰레이션들, 개체들한테 계속해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슈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화 과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더 높은 어떤 유기체들 입장에서 뭐 인간이든 유인원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 동물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지. 이런 데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
환경의 변화는 바로 인데 어떤 것들이냐면 얘들아 이때 nose는 바로 changes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produced by the contemporaneous evolution of other organism. 얘들아 contemporary가 오늘 무슨 뜻이었어? 숭실? 오늘 contemporary 현대의란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현대의인데 얘들아 콘이 함께란 뜻이고 템포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콘템포러리를 얘기하면 동시대의란 뜻을 써요. 같은 시대를 사는. 이해됐지? 자, 그러니까 콘템포러리라고 얘기하면 같은 시대인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대가 현대지 뭐야. 그치?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현대를 자꾸 모던이라는 말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모던도 맞는 말이긴 한데 콘템포러리라는 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정도의 의미, 같은 시대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같은 시간 안에 진화하는 다른 유기체들, 그쵸? 그러니까 유기체들, 다른 유기체 안에서 같은 시간 안에 진화하게 되는 것에서 이뤄지는 그런 변화도 사실은 있다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변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유기체가 진화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야?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체인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예전에 붉은 여왕 효과라고 기억나시죠? Rediquin effect.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여우하고 토끼가 있었는데 토끼가 개빨라졌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여우가 잡아먹으려고 여우도 개빨라지는 거야. 맞아? 그래서 살아남는 애들이 그러니까 더 빠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또 토끼가 거기서 또 진화를 하는 거지. 왜냐면 자, 여우한테 잡아먹히면 덜 빠르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잡아먹히면 더더 빨라졌어. 그치? 그러면 또 여우도 뭐야? 자기도 살려면 더더더더 빨라져야 되는 거지. 살아남는 애들은 결국은 더 빠른 유전자를 갖게 되는 애들. 그치? 근데 거기서 말하는 붉은 여왕 효과는 결국은 뭐다? 진화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같은 재들이 맴도는 거다. 그치? 진화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완전히 서로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치? 어쨌든 그치만 뭐냐면 바로 그 얘기란 느낌이 같은 거지. 내가 먹고 살려면 다른 애가 진화했어. 그럼 나도 걔를 먹고 살려면 진화를 해야지 걔를 더 잡아먹기가 쉬워지잖아. 그런 얘기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환경에서의 변화라는 게 꼭 반드시 환경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유기체가 변화함으로써, 그치? 진화함으로써 오는 변화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잖아. 홀스 후프가 나왔어. 자, 발굽, 말발굽 얘기하는 거네. 갑자기 말발굽의 진화를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뭐니? 예신 거야. 자, 그냥 가볍게 들어. 자, 말발굽의 진화가, 자, 원래 처음에는 파이브 토드 5개의 발가락을 갖고 있는 발바닥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 진화가 가능하게 했어요. 홀수로 하여금 갤럽, 뛰게 만든 거예요. 파닥파닥 더 빠르게. 그치? 오픈 플레인스, 평야를 더 잘 뛰어다니게 만들었었는데, 그러한 뛰어다님이 오브 노 어드밴티지, 뭐래요? 바로 어드밴티지가 전혀 없었대요. 이점이 없었대요. 뭐에 있어서? 홀스 입장에서는 이점이 없었어요. 뭐 하지 않는다면 it is being chased by a predator. 포식자에 의해서 체이스가 되지 않는다면 그치? 그러니까 포식자가 나를 쫓고 있는 거야. 그치? 내가 포식자에 의해서 이렇게 추적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빨리 달릴 필요가 있니?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맨날, 그러니까 갤러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말바국이 만들어진 거야. 최저가가 되어 있어. 근데 내가 누가 나를 잡아먹으러 갈 때나 팍 뛰어가지. 평상시에도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난 별로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 홀스가 가장 어떤 효율적인 메커니즘, 달리는 데 있어서 메커니즘은 결코 진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진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cept for 무엇을 제외하고는 뭐 the fact that meeting it 자 meeting eating predators니까 포식자잖아. 육식을 먹는 포식자들이 동시간대에 사실은 뭐야? 동시에 이발빙하지 않으면 그치? 더 efficient한 메소드 방법으로 공격하는 데 있어서. 즉, 무슨 얘기인 거야? 야, 나는 말발굽이 필요 없어. 그치? 나는 포식자만 없으면 나 편하게 느긋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말발굽 따위는 원래 필요 없었던 아이야. 근데 왜 말발굽이 왜 진화가 됐지? 포식자가 자꾸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걔가 또 진화를 해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개빨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발굽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진화가 된 거예요. 즉, 이게 뭐예요? 바로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평야시대였는데 바로 내 옆에 포식자가 생김으로써 포식자가 진화를 함으로써 나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따라서 consequently 꼭 알아두시고 결과적으로 laws 얘들아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based upon ecological 생태학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법칙인데 뭐 다른 유기체들의 다른 종류 사이에서의 바로 이 생태계적인 어떤 상관관계에 있어서의 법칙이라는 것이 optional 기필수. 선택적입니다. 자, 무엇에 있어서? 이해하는데, 진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바로 이 삶의 어떤 생명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선택적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 그게 아니라 바로 다른 동물을 내가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을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necessary라던가 essential이라던가 이런 말로 바꾸셨어야 되죠. 정답은 5번. 됐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문제를 근데 사실은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어휘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쭉 읽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글의 흐름을 놓쳐요. 뭐 하는 거야? 똑같아. 뭐 잡아야 돼? 주제는 잡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한 상태에서 사실은 들이대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제 이해했지? 그러면 이제 딱 요 빈칸만 밑줄만 친 것 가지고서 앞뒤 관계 보면서 정리해도 되는 거야. 근데 그 정도가 되려면은 사실 좀 고수가 되셔야 돼요. 근데 그 고수가 되기까지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주제를 많이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정돈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